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고등학교를 나온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아침 8시가 되면 첫 수업이 시작되었고 다소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해가 질 때까지 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나도 공부를 계속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학교가 이렇게 비슷한 방침을 따랐고 그렇게 우리는 세대가 바뀌어도 한국 특유의 교육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 엄마들의 교육열은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한데요. 그래서인지 강남과 목동처럼 학군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특정 지역에는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로 인해 켜진 학원 간판불 때문에 밤이 되어도 주변이 환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학원 간판불이 밤늦도록 켜져 있는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의 교육열의 시작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걸로 아는데 우리 국민들이 특히 교육열이 강해진 것은 한국전쟁 이후라고 합니다. 전쟁 직후 모든 것이 초토화돼버려 정부의 행정력 또한 매우 부족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절은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못 살았었으므로 노력을 한 만큼 요직을 차지할 수 있어 국가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초졸, 중졸인분이 많았던 우리 부모님들은 교육의 힘을 절실히 느껴 내 자식은 이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하고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교육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육열이란 단어는 교육을 하려는 열망으로 매우 긍정적인 느낌이었는데요.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한국인의 교육을 향한 열정의 증거라며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병적인 것으로 변질되었고 우리 어머님들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보셨듯이 자녀 교육을 위해 지나치게 희생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우울증도 자주 발생하기도 했으니 말이죠. 심지어 한때 이런 한국식 교육의 문제점을 삼아 유태인식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수많은 유태인식 교육법에 대한 강의와 책들이 엄청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이걸 또 가만히 둘 수 없었죠. 내 아이는 언제나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입소문을 타서 유태인 토론식 학습을 하는 학원, 도서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이마저도 한국식으로 주입식, 강압식 교육화로 변질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주입식 교육의 병폐이다, 획일화된 교육이 나라를 망친다라고 떠들 정도로 한국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교육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었는데 대학 진학률이 무려 80%에 육박할 정도로 국민 모두가 배움에 미쳐있어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국인 대부분이 이런 치열한 교과 과정을 거치다 보니 한국 학생들의 지능 수준은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공부의 절대량 자체가 다른 국가를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적인 경쟁을 통해 성장해온 특전사급 교육 병기가 되어 타국가에 대한 지능학살이 시작된 계기이기도 했죠. 가령 한국인이 외국 학교에 전학 오게 되면 그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한국 학생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봤고 심지어 이 학생은 우리나라에 있던 교과과정보다 너무 쉬운 시험으로 1등을 밥 먹듯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수학, 과학, 예술 분야의 경시대회들을 한국 학생들이 싹쓸이하는 현상도 발생했죠. 그런데 한국인이라서 뛰어난 학업을 성취하게 된 걸까? 아니면 눈 색깔이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식 교육을 받으면 달라질까 궁금해질 법한데요?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킬 학교가 미국 최고의 빈민가로 꼽히는 뉴욕 할렘에 등장했습니다. 미국을 다녀오지 않아도 할렘이란 말을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뉴욕에 있는 특정한 지역으로 마약, 갱단, 슬럼가, 흑인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장소일 것입니다. 이런 곳에 사는 학생은 대학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이고 또한 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교육 불모지와 같은 곳인데요. 한국식 교육에 영감을 받은 어느 미국인이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무려 이런 곳에 한국식 교육 방법을 접목시키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죠. 그 미국인은 바로 프랩 차터 공립학교 창립자 세스 앤드류라는 사람인데 한국이 가난을 이기고 경제와 문화의 성장을 이룬 가장 큰 이유를 바로 교육에서 찾았고 이를 미국에 접목시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는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 시절 가난해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는 한국 교육열에 감동하여 미국에 돌아와 2013년 자신의 고향 할렘의 데모크라시 프랩 차터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할렘의 가정엔 대학에 가는 사람도 없고 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데 그래서 학교 교우는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니 교훈도 참 한국스럽게 잘 지었네요.
어찌됐건 앤드류는 자신의 학교의 한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식 교육을 접목시키는 엄청난 교육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미국의 다른 학교와는 달리 정말로 한국 학교처럼 오전 7시 30분에 등교를 해오고 5시까지 수업을 하는 등 학생들이 하루 종일 공부만 하도록 하고, 한국식 교육의 특징인 엄격한 출석 관리, 분단위로 쪼개어 진행되는 타이트한 수업 시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학업 시간,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힘입어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루는 과정까지 모두 한국식 교육을 빼다 박았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학교 외국 학생들이 정말 불쌍해지기도 하네요. 학생들 중에는 놀랍게도 80%가 저소득층, 75%가 한부모 가정 자녀일 정도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한국계 등 동양계는 한 명도 없고 모두 흑인과 라틴계라고 합니다. 정말 가난한 학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식 교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학교는 2년 연속 100% 대학 진학이라는 무시무시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52%가 아이비리그 등 하이랭킹 대학에 진학했고 96%가 4년제 대학에 갔습니다. 미국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걸 보면 정말이지 엄청난 성과이지 않나요? 심지어 졸업반의 한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된 사례도 있는데, 한국인도 입학하기 힘들다는 그 하버드를 진학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뿐만 아니라 이 학교의 학업 성취도는 기하학 100%, 화학 90%, 역사 93%, 대수학 100%, 생물학 100%로서 할렘가는 물론 뉴욕 8학군으로 불리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이곳에서는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한국어를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전통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 학생들은 한 번도 한국어를 접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학교 방침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한국식 교육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학교 설립자는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주, 워싱턴 DC 등의 빈민가에도 이 같은 교육과정의 학교를 세워 7개 분교 2천여 명의 학생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교육자의 한 명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다시금 일깨우게 되네요. 한국에서는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으로 한국 교육의 장점을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매일 현행 교육 방식에 대해 불만을 쌓고 비판만 하곤 했는데요. 물론 단점도 많지만 이번 미국 고등학교 사례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에도 상당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식 교육의 장단점, 그리고 한국식 교육을 통해 성장한 우리 시청자분들 스스로를 되새기면서 다음 세대인 자녀분들의 올바른 교육과 미래를 위해 힘써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